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랜만에 참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회가 새로운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과 어떤 신앙이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상담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용하시는 거다. 신앙은 물론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우리가 활용할 때 좀 더 치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인가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다음에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 그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상처를 잘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번 책 제목이 뭡니까?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그 책 나온 다음에 반응이 그래요. 원장님이 예민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민해야만 상담을 할 수 있다. 예민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예민함이 때로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조절할 때 오히려 나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제가 사실 세 번째 책은 상처 받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기. 이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네. 상처 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그 넥스트 레벨 성장 단계는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기다. 근데 그 책이 나오기 전에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라는 책을 쓰게 된 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애쓰고 정말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사랑이 넘치는 거고, 또 내 상처가 치유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구나. 근데 저는 너무 애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항상 크리스찬 분들 상담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스스로를 너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가지고 너무 한심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신앙인이야. 이래서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 내가 이래갖고 무슨 찬양을 불러. 이런 식으로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고 자책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이, 때로는 상대가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분별하라는 뜻으로 아마 이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새벽 2시에 깨서 울면서 막 외로움에 몸부림쳐 본 적 있으세요? 또는 차를 운전하면서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정말 운전대를 막 치면서 엉엉 울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은데 참 우리가 말할 상대가 참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공허함을 나누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또는 결혼을 하셨다면 옆에 배우자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다면 성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군중 속에서도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공허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피해의식을 갖게 돼서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보면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가. 제가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레너입니다. 뭐냐면 친구 프렌드와 적 애니미의 합성어로서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지, 정말 내 행복을 빌어주는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냥 시기와 질투를 하는 적인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사용된다. 그래서 프레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누구 만나고 나면 되게 기빨리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교회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 모임에 갔는데 왠지 이 기분은 뭐지? 뭐 이렇게 좀 불쾌한 기분이에요. 그런 상태로 집에 오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점점 이제 혼자 지내게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자꾸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굉장히 움츠려들고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에 자꾸 가기 싫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 나는 그 교회 모임도 또 가기 싫어. 나는 또 이렇게 신앙이 부족해서 나는 영성이 너무 부족해. 사람들 하나도 내가 품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진료실에서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관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오는 분들의 특징이 주로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그 관계가 가족들 관계,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로 받으니까 또는 부모 자녀. 요즘 부모 자녀의 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자녀랑 같이 사니까 미성년자 자녀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의 관계. 내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아는 성경 공부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너무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관계에서 착취를 당하는 느낌이 들을 때 이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이제 병원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가해자분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남편 들어와서 부인에게 폭언을 하고 하는데 실상으로 병원을 오는 분은 피해자인 부인이 오거나 피해자인 남편분이 오는 거고 실제로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이거는 그런 감정 착취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러면 나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될까예요. 이런 관계에 놓였다면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적 거리두기가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팍팍 와닿는다고들 하세요. 거리두기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는데 마스크를 먼저 써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것처럼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좀 멀리하고 그렇죠? 또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상담 사례를 보면 내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장녀인데 집안의 경제를 다 책임져야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동생도 뭐 학교를 보내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도 좀 미뤄지게 되고 이러면서 가족들을 돌봤는데 이제 가족들 모임에서 어떤 돈 얘기로 사소하게 되게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또 돈 얘기냐 생색내는 거냐 또 시작이다. 쟤 또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를 두 번째 또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왜 부모에게 또 자식 동생들에게 그렇게 내색을 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분간은 집에 가지 마라. 그리고 잘해주는 것 할 수 있을 만큼만 우선 하자.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되고 그렇게 착취를 당한 기분이 든다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 조금 제가 예민한 건 아니었군요. 저는 자기만 예민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랬는데 그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주지 못한 가족들도 좀 너무한 거였다. 라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비하가 죄책감이 좀 덜어지는 그런 상담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 때는 이 질문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잘 지내고 싶은 것일까? 잘 보이고 싶은 것일까? 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저걸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장녀분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냐? 아니면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 요구가 높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장녀로서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어떤 결국은 나의 선행이 물론 가족을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깊은 바닥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어떤 이기심,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다 한다면 저를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건가? 아니면 잘 보이고 싶은 건가? 제 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담대하지만 담담하게, 단순하지만 단단하게.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이렇게 많이 인스타에서 뭐 캘리그라피도 하고 직접 글로 써서도 올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을 굉장히 감동 있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담담하게 말해라. 감정, 자기가 섞여있던 감정을 좀 분리해서. 하지만 쭈삣쭈삣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담대하게 표현을 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 또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내가 전해야 될 I want, 내가 원하는 말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이렇게 회자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을 잘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말로 표현하는 연습. 여러분 노라는 말 잘 못해요. 그쵸? 오늘 여기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노란 말 잘 못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이냐면 자기 의사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저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의견은 달라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어서 자꾸 기억해갖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로운, 그러니까 이득을 주지 않고 해로를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좀 내가 거절할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아니에요. 제 의견은 다릅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의견은 다릅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든 생각들을 좀 멈춰라. 왜 우리는 가식적으로 네 하면서 집에 가서 후회하고 이불킥하고 또 뒤로 돌아서서 저 사람이 저거 나 시켰어. 난 하기 너무 싫은데. 또 그쵸?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그분을 볼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지내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예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마음과 겉에 있는 표현하는 것이 너무 상반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닌 것들, 그런 것을 좀 멈춰라. 위선적인 것을 좀 버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가장 이제 멋진 어른이 되는 건데, 멋진 어른이 되는 거에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단호함. 단호하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또 냉정함.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릅니다. 나는 내 생각은 저 사람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결단력. 오늘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다. 크리스찬들이 잘 못해요. 알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 그래도 될까? 예수님은 평화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화평하라는 말씀을 지내려면 나만 입 다물면 되는데 저 사람이 선을 넘어오더라도 나만 입 다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례하게 저는 다 틀려요. 그리고 무조건 반항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단호함, 냉정함, 나를 보호해야겠다는 단호함.
또 사람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그렇죠? 또 그냥 물러서지 말고 내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왜 말 안 해도 다 알아줘야 될 것 같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이 하나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어 있다. 또 상처와 섭섭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용어들을 항상 갖고 있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예의 바르게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요즘에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감정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떠올리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직원들 제가 진료를 잘하는 의사이기도 싶고 또 경영을 잘하는 원장님이기도 싶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직원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원장님이기도 싶기도 하고 그렇죠? 또 크리스찬 원장님이니까 뭔가 더 선행을 베푸는 그런 원장님이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제일 잘 보이고 싶은 존재이면서 또 가장 섭섭함을 느끼는 존재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또 근무를 하는 사람은 또 동일한 생각이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는 또 동일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또 반대 입장일 수도 있죠. 심지어는 그렇게 나와 동일한 입장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신다면 좀 더 예민해지고 상처받는 것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민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민함도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민함도 때로는 능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예민함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만 하시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할 때 이 예민함이 정말 사랑으로 감싸지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고 좀 어떠셨나요? 지금 나도 이런 거 상담받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 사연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자존감 파티할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우리 정진 코치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국제 코치연맹 공인 코치입니다. 여기서 코치, 무슨 코치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사람들의 삶을 코칭하는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은정 원장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좀 알던 사이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고 제가 아까도 강의 듣는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교회 자매님에게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녀는 저희 1:1 양육교사인데 제가 시간 몇 분을 늦었는데 이해를 못 해주고 혼내듯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아직 1:1 양육 과정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속 좁게 구는 걸까요? 제가 먼저 마음을 풀고 다가가는 게 맞을까요? 그 교회에서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맞죠. 좀 많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도 많이 속상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고민인데 원장님 한 말씀 네. 한번 해주시죠.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사연 보낸 분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양육교사님이 예민한 걸까요? 사실 이런 어떤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몇 분 늦은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 사람 보기 싫고 양육 첫 시간인데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되게 억울할 것 같다. 제가 정확한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나는 그래도 힘을 다해서 갔는데 몇 분을 늦었는데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속상함. 그렇죠? 또 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언급도 없이 지나간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뭐 대놓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래서 늦었는데 이러이래서 다음부터 늦지 않겠습니다라고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혼자 좀 이렇게 꿍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자기의 상황이 있잖아요.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1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기른다든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각하는 것도 약간 습관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내가 좀 고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양육교사분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 생각해봤을 때 양육교사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교사가 더 떨려요. 양육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양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도 물론 떨리지만 준비를 하는 교사도 굉장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도 미리 공부해놓고 10분 전, 20분 전에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늦었다고 했을 때 아마 자존감이 낮거나 좀 예민한 분이라면 이런 생각하기 쉽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난 여기 벌써 와 있는데 별로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건가? 심지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분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냉정함. 그렇죠? 또 내가 결단력을 가지고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요. 라고 좀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요. 특히 교회 안에도 다 우리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 사실 교회라는 이유로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좀 완벽을 기대하는 것들도 꽤 많아요. 네가 크리스찬이면서 왜 그러니? 네가 어떻게 감히 성경 공부에 늦을 수가 있어? 물론 늦으면 안 되지만 이런 마음속의 잣대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한번 돌이켜봐야죠. 내가 왜 양육 시간에 늦었을까? 혹시 내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사실 너무 가고 싶은 자리라면 10분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한번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렇다 라고 되뇌이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런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소한 약속, 또 사소한 말에. 근데 특히 이분은 이제 좀 그 리더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좀 늦어도 그래도 한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괜찮아 이거를 크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뭐 강하게 혼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 대학교 때 그 한 리더 누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굉장히 솔선수범하고 사람들의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이렇게 그 모임 때, 뭐 기도 모임 때 저희가 뭐 좀 늦는 그 후배들이 있으면은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 일어나가지고 정말 눈물 쏟게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그다음에 어길 수 있느냐, 이런 시간을 안 지킬 수 있느냐. 근데 그게 근데 그런 만큼 그분은 또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이제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셨던 분이셔서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사실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시간에 그 이후로는 절대 늦지 않으시는 정말 지금도 사실 오늘도 굉장히 일찍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배움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연의 그 리더님께서 제 생각에는 좀 약속, 그 다음에 어떤 신뢰, 시간 이런 거에 대한 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또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뭐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부디 그 사연 보내주신 분과 또 리더님들 잘 또 관계가 회복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약속 괜히 늦어서 미안하다는 마음 때문에 더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오면서 좀 어떤 이유들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연락도 좀 미리 하고 네, 맞습니다. 10분 먼저 가는 습관 기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네요. 상처받기보다는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 내가 습관을 그럼 바꿔야겠다. 또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연 갈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을 그러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연합이 되지 않아요. 각자의 신앙은 너무 열심인데 자녀 양육이나 믿음의 가정으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힘든 점들을 얘기했는데 잘하고 있어. 근데 뭐가 힘들다고 울어? 이러면 겉도는 말만 하고 제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별일도 아닌데 유별나게 그러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면 제가 상처받고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 남편도 자기만 나쁜 놈 만든다며 힘들어하고요. 저희 부부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속마음을 자주 솔직히 드러내고 남편은 표현을 잘 안 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해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서 남편이 울타리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데 부부의 연합 어떻게 하나요? 정말 이 부부 사이에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원장님 들으시고 좀 어떠신지요?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분들은 해결 중심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공감을 해주고 같이 그냥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결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와이프가 힘든 것이 내가 뭔가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 굉장히 쉽게 갖습니다. 상담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실에서도 아내들이 상담을 하고 이제 저희가 남편분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오시길 꺼려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면 혼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뭔가 해결 중심형 사고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이런 힘듦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 코치님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아내의 손을 붙잡아 준다든지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알았어 나도 도와줄게 라는 그런 정말 작은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 남자는 해결 중심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에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를 회피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여기처럼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대화를 회피하게 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동 공격형이 많습니다. 뭐냐면 밥을 안 준다든지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뭐 퇴근을 해도 뭐 아는 척 안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화를 내지는 않지만 수동 공격형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이제 불신이 되면서 대화는 없고 서로가 앙심만 이렇게 뭔가 앙금만 쌓이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안 해도 알아줬으면 하는 건 아니다. 부부 사이에서라도 대화와 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더 필요한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코치님은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네, 저도 더 잘해야 될 텐데요. 저희 그 부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좀 이 사연을 주신 그 부부와 좀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좀 원하고 아내는 뭐 그렇게 평소에 그냥 다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좀 소통을 하기 원하고 더 깊이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 이제 가족의 시간, 뭐 패밀리 타임 뭐 이렇게 해서 둘만의 이제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이제 좀 이야기하기 전에 소통의 시간을 하기 전에 그 맛있는 간식이라도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배고플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예민해져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배고프고 그래서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상대에 대해서 좀 고마운 점을 표현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서로 서운한 점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근데 먼저 좀 고마운 점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라는 점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아이메시지라고 하죠. 뭐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내가 피곤한데 옷을 좀 잘 걸어줘.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옷을 땅에다 늘어놓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또 굉장히 공감도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규칙이 정말 중요한 규칙이 이제 들으면서 듣는 상대는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이랬잖아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오랫동안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잠깐만 하면서 냉수 뭐 이렇게 마시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규칙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복수를 한다든지 앙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부부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안 바뀌지만 조금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좀 더 이렇게 안쓰럽고 좀 불쌍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이제 아이들도 함께 이 시간에 합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인데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이제 부모가 진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라는 신뢰가 생기면 정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2살 때부터 이 시간에 같이 가졌는데 항상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아빠는 왜 집을 나가? 왜 일하러 나가? 그러면 그렇구나.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랑 계속 놀았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충분히 들어준다는 것들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듣는다라는 게 이제 말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상대를 그냥 안아준다? 뭐 이렇게 듣는 어떤 시간을 특별히 좀 가지시면 이제 이런 걸 안 가지면 이제 자꾸 쌓이게 되잖아요, 부부간에. 그럼 자꾸 쌓이게 되면 이제 집안에 이제 피곤할 때 일하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싸하고 갑자기 훅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제가 바로 가족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긴급 가족이 시간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녀분들 혹은 남편분들 혹은 이런 시간을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근데 이 시간에 얘기를 하지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 거. 그게 또 규칙입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시간에 들어오면 하는. 뭔가 이제 준비가 됐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막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이제 남자도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치님이 얘기해 주신 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에 우리의 남편들은 심리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쵸? 이러한 것들을 이제 훈련이 이제 많이 안 돼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아니 방송에서는 저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는 패밀리 타임도 안 돼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여성분들이 느끼는 어떤 섭섭함, 서운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남편분이 채워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의 그런 가장 원천적인 그런 공허함을 남편이 100% 다 채워주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런 그걸 꼭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더 상처받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는 원인이 되니까 이러한 나의 공허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 안에서 어떤 심리적인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따끈따끈한 적용하는 부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뭐 많이 안다고 하고 인생 많이 살았다고 해도 사실 굉장한 실수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좀 더 남에게 상처 안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가해자도 안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도 좀 덜 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사연을 함께 나눴잖아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좀 오늘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사연을 듣고 나누면서요. 정말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정말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은정 원장의 마음 코칭 시즌 3 오늘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민한 게 꼭 나쁜 걸까? 라는 예민함에 대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